조용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겐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된 마을로 알려진 그곳은 소문조차 닿기 어려운 외딴 장소였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깊은 산길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이 마을에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온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무언가 묘한 불안함은 숨길 수 없었다. 길게 뻗은 산림과 어두운 숲길 사이에서 마을이 그저 평범한 곳은 아닐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마을에 다다르자 그들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고요와 적막이 가득 찬 마을은 마치 이들이 방해꾼이라도 된 듯 냉정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멀리서 이방인들을 살피며 속삭였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환영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경계가 그들 사이에 스며들었다. 마을의 고요함이 전혀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한 이방인이 입을 열었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강한 불안을 담은 눈빛으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아니면 그 답을 아는 것이 금기된 일인 듯 침묵을 유지했다. 그때 다시 한 노파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 발을 디디는 자는 마지막이 될 수 없단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누구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의 얼굴에는 한순간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암시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강술래 의식이라는 단어가 소곤거리듯 들려왔다. 이 의식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전통이었으며 이곳에 묵힌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는 속박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의식은 마을과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전해지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방인들 중 한 사람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들은 다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는 의도뿐이었다. 단지 몇 날 며칠 동안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중 한 명은 다시 한번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그들의 말처럼 쉽게 떠날 수 없어요. 강강술래 의식이 끝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 의식이 시작되면 마을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다시는 떠날 수 없는 운명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그때부터는 마을과 이방인들 모두가 강강술래에 맞춰져 있는 운명의 실타래 속에 얽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들에겐 이 의식이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약속이자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떠도는 운명의 굴레였다. 이방인들 중 한 남자가 다시 물었다. 어째서 그 강강술래라는 의식을 꼭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또 다른 노인이 나직이 대답했다. 강강술래는 이곳의 생명줄이자 저주를 봉인하는 마지막 방법이요. 한 번이라도 그 의식이 끊기면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마을의 고요함은 깨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오. 한참 동안 이방인들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잠시 후 강강술래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점차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방인 중 한 명은 혹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곧 그마저도 포기했다.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표정과 태도가 그것이 헛된 희망임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강강술래 의식이 시작되자 그들은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 안에 갇힌 이방인들은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의 손에 닿은 마을 사람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는 기운이 전해졌다. 노래와 함께 돌며 강강술래를 외치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묘하게도 풀리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이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단순한 의식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방인들은 그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엔 고립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이방인들은 그곳의 낯선 분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 보였던 마을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섬뜩하고 기이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고 피하거나 멀리서 그들에 대해 속닥거리기도 했다.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긴장감에 휩싸여 이방인들을 경계하며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조금 지나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마을의 규칙에 대해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여기서 함부로 강강술래 의식을 어기면 큰일이 난다고들 하던데 이곳의 평화가 의식에 달려있다고요. 한 이방인이 이렇게 속삭이자 다른 사람들도 긴장감이 감도는 얼굴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강강술래가 단순한 전통이나 놀이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무시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여기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도 나갈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두려움을 담고 있어 이방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것만 같았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 또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할 운명에 처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 말은 마을 전체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이방인들 중 창복이라는 자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강술래 의식의 의문을 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이 마을의 평화와 저주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라 여겨졌지만 창복에게는 그것이 그저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구실에 불과했다. 그는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니 뭐니 하는 말은 전부 허튼 소리일 거야. 저들이 우리를 가두려는 구실을 만드는 거지. 이 마을을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려울 리 없어. 그의 말에 다른 이방인들 중 몇몇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창복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를 일으켰다. 그가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이곳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어떤 이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마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을 건드리는 듯했다. 이들이 마을을 떠나려는 결심을 굳히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큰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방인들로 인해 마을의 평화가 깨질 것이며 특히 마지막으로 들어온 자가 마을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한 마을 주민은 밤마다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이방인들이 의식을 어긴다면 마을 전체가 저주에 휩싸일 텐데.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하는 듯 집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문을 닫고 거칠게 기도를 올리곤 했다. 갈등은 점차 깊어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방인들이 강강술래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창복의 계획에 동의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강술래를 수행하지 않고 이 마을을 탈출할 방법을 찾고자 했으나 이미 마을에 들러붙은 공포와 의심은 그들을 휘감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 또한 이방인들을 주시하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경계했다. 며칠 후 창복이 마을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와 가까운 한 이방인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실종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를 이방인들의 탓으로 돌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 중 가장 마지막에 마을에 들어온 자의 존재가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저주를 막기 위해서는 마을의 마지막 규칙을 지켜야 한다. 누군가 외쳤고 이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여 앉아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에 피가 묻을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었다. 마을의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창복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하게 변해갔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규칙을 깨뜨릴 계획을 몰래 준비하며 동료 이방인들을 설득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마을에 묶여 있어야 하겠어? 강강술래 의식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마을 사람들의 미신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결의가 가득 차 있었고 몇몇 이방인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고 더 이상 무방비로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둑한 밤이 되자 마을 촌장과 어르신들이 이방인들이 머물던 집을 찾아와 경고했다. 만약 너희가 의식을 어기고 마을을 떠나려 한다면 마을에 내려진 저주가 너희에게 먼저 미칠 것이요. 우리 중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마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요. 촌장의 말은 두려움이 깃든 강한 경고였고 이방인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창복의 동료 중 일부는 이제 그의 계획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마을을 떠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경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마을 곳곳에서 괴이한 소리와 정체 모를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탓인 것처럼 느끼며 점차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갔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자가 마을에 해를 끼친다면 그의 목숨을 끊어야만 마을의 평화가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 사이에 더욱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 누가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들어왔지? 그가 이 저주를 가져온 것 아니야? 이방인들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날 밤 강강술래 의식이 진행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의식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며 진지한 태도로 참여했고 이방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식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창복은 의식이 끝나기 전에 무리에서 벗어나 마을을 떠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 순간 마을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듯했다. 창복의 탈출 시도가 마을 전체에 퍼지자 주민들은 그를 붙잡아야 한다며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강강술래 의식을 완성하지 못하면 마을 전체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불안에 떨었다. 창복은 끝까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주민들에 의해 붙잡혀 마을의 중심으로 끌려왔다.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내가 마을의 규칙을 깨뜨리려 함벌이니라. 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창복은 이제 도망갈 곳도 그를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마을의 저주와 강강술래 의식의 의미를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결국엔 그 자신이 이방인들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창복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것이 마을의 수상한 전통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항상 피하는 눈초리와 이상한 침묵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복은 마을 사람들이 강강술래 의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평범한 전통춤과는 달리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의 촌장은 어둠 속에서 깊게 숨을 고르고 이방인인 창복을 바라보며 경고했다. 외지인 이 의식을 방해하지 말게. 이 의식이 우리 마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세. 그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창복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창복은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온 자라는 이유로 그를 붙잡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두운 전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창복은 자신이 그들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며칠 후 강강술래가 끝난 밤, 창복은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계약을 지키려는 자들처럼 창복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밤, 창복은 마을의 여러 전설과 소문을 들으며 강강술래 의식을 방해하면 마을의 재앙이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창복은 이를 무시하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붙잡았다.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의식을 어기는 자는 이곳을 떠날 수 없소. 마을이 그를 잡고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오. 창복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들었지만 탈출을 위한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얼마 후 결국 창복은 다시 한번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마을의 저주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꼈다. 탈출구가 없음을 깨달은 창복은 이제 자신이 이 마을에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창복은 완전히 마을의 음습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점차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을의 이상한 의식과 전통에 점점 더 깊숙이 얽히게 되었고 어느새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강강술래의 밤이 다시 찾아오고 창복은 마지막 남은 정신을 다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눈빛은 그에게 절망을 안기며 그들은 이 의식이 끝나면 다시 한번 창복이 마을에 안착하도록 만들겠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창복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그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대리인처럼 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의 저주와 강강술래의 의식 속에 갇힌 채 창복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다.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창복의 영혼은 비통함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자신의 희생을 결심하며 가족을 구하려고 했다. 강강술래가 시작되었고 온 마을이 그의 영혼이 실린 소리에 따라 돌기 시작했다. 창복의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저주를 막아내려 하지만 저주가 너무 깊이 자리 잡은 탓에 희생은 끝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마을은 영원히 그 강강술래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떠도는 이들의 영혼은 복수의 희생자로 다시 새로운 희생을 기다리는 악몽의 고리로 남게 되었다. 마을은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강강술래를 반복하게 되었지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사라져가면서 그 원한이 마을을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창복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끝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헷갈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누구도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으며 더 이상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었다. 저주로 인해 망가진 마을은 이제 무덤처럼 적막하게 변해가고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강강술래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게 되었다. 마을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들의 저주와 강강술래로만 남게 되며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보름 사람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시작했다. 창복의 죽음 이후 강강술래는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닌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필수로 여겼다. 강강술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저주가 내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도 이 의식을 거부할 수 없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강강술래를 시작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입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그 소리는 산과 들을 넘나들며 메아리가 되었다. 이 의식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저주의 끝을 알지 못했으며
오직 의심만이 그들 사이에 깊게 퍼져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서서히 번져가며 과거 친밀했던 이웃 사이도 점점 서먹해지기 시작했다. 창복의 희생은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 그가 남긴 희생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저주를 끊어낼 방법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중에 이 저주를 끌어들인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야. 그 말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혹여 자신이 저주에 책임이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숨을 죽이며 타인을 경계하고 소문을 내고 다시 진실을 감추려 했다. 어느덧 마을은 한적함을 넘어서 아예 고립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외부와 단절된 듯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강강술래가 끝나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며 이들을 괴롭혔다.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깊고 짙은 어둠에 잠겼고 누구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으며 벽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람들은 악몽을 꾸며 밤마다 잠에서 깨어났다. 고요 속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으나 발길은 더 이상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보름달이 뜬 날,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강강술래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 저주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되기를 바랬다. 또 어떤 이는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 희생을 자처했으나 그마저도 저주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강강술래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음울해졌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한 구절씩 불안감과 절망감에 젖어갔고 마치 죽은 영혼들이 속삭이듯 그 소리는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에 뿌옇게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그 안개 속에서 잊힌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이 저주에 걸린 이유를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이 의식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과거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기고 그로 인해 원한을 사게 되었으며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던 것이 자신들의 과거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워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무너질지 지켜볼 뿐이었다. 안개가 더욱 짙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 손길은 닿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각자에게 걸린 저주로 인해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린 듯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잊혀진 영혼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저주를 속삭였다.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순간 마을의 시간은 멈춘 듯이 고요해졌고 강강술래의 마지막 음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눈동자만 서로를 응시한 채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함 속에 잠기게 되었다. 마을의 저주는 강강술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며 더욱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다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잠이 든 마을 곳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가끔 집안의 거울 속에서 알 수 없는 낯선 얼굴이 스쳐 지나가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다가 소스라치게 깨어나 마주하는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은 점차 빈번해졌고 사람들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족은 급격한 변화에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한 가족의 막내가 밤마다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점점 기이하게 변해갔다. 아이는 원래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갑자기 창백해지고 눈에는 공포만이 깃들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부모들은 두려움에 잠식되었고 마을의 저주가 이들 가족에게 본격적으로 덮쳐온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들 가족은 외부와 소통을 끊고 집안에서 버티기를 택했지만 밤이 오면 다시 시작되는 기묘한 기척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을 떠났던 한 인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마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란 이였으나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었었다.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골마온 저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저주를 풀기 위해선 서로의 원망과 죄책감을 풀어내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고백의 밤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점차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두려움과 비밀이 떠올랐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이 마을에 내려진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퍼졌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한밤중에 마을 중앙에 모였다. 달빛 아래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의 잘못과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고백은 마을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서로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미움 그리고 죄책감을 꺼내어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눈물 흘렸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에 다른 이들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용서의 마음을 나누었다. 밤하늘엔 별들이 빛났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 직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돌았다. 강강술래를 돌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돌았다. 이 강강술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의식이 되었다. 이 강강술래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워졌고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마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죄와 슬픔을 나누고 함께 정화되어 가는 것 같았다. 해가 뜨기 직전 그들은 강강술래를 멈추고 마을 중앙에 서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마을에 내려앉을 때 사람들은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는 맑아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짐들이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앞으로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이후로 마을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과거의 저주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지만 그날 밤의 강강술래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마을에 내려졌던 저주의 날들을 교훈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아갔다.